컴파일 타임이랑 런타임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컴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하면서 처음 봤어요. 번역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디서 번역이냐면 이 기계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는 영어죠. 영어 코드예요. 근데 영어를 컴퓨터는 못 읽죠. 그래서 얘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계어라고 하는 걸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바꿀 때 이게 괜찮아 라고 한번 딱 살펴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컴파일 타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자, 요거 있죠. int i에다가 제가 int가 받을 수 없는 숫자를 막 집어넣었어요. 이때 컴파일 에러가 일어나는 건데요. 이 컴파일은 그래서 시점이 이제 중요한 건데, 컴퓨터가 처음에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내가 쓴 코드에 대해서 한번 이 컴파일 과정을 거쳐요. 그게 컴파일 런타임이라는 거고, 그때 에러를 잡아낼 수 있는 게 있고 못 잡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잡아내요. 메모리에 대해서 너가 지금 설정한 메모리 타입이랑 너가 지금 대입하려고 하는 타입이 지금 안 맞아. 이런 거 잡아냅니다. 그런 거를 이제 컴파일 타임 오류라고 하고, 여기서 영어 코드를 기계어로 바꿀 때 하는 이유가 항상 그 메모리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기저에 있는 목적 중 하나가 아주 효율적인 메모리의 관리고 사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메모리 관리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돼 있는데 자바로 넘어오면서 많은 것 자동화가 돼서 우리가 개념만 익혀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컴파일 타임, 또 찾아보시면 다른 에러들이 나올 건데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메모리를 맞게 활용하는가. 근데 이거는 실행이 안 된 거고, 자, 요런 에러 하나 또 찾아볼까요? 우리 12 나누기 3 하면 4 나오겠죠? 그런데 12 나누기 0을 하면 어때요? 0으로 뭔가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건 에러예요. 그런데 이 에러는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류인데, 여기서 이런 아리스마틱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인 오류를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방금 위에 거는 빨간 색깔 막 그어가지고 너 이거 막 틀렸어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12 나누기 0 같은 경우는 노란색 줄이라서, 자, 지금 빨간 색깔 줄 있는 이 인트에서 제가 인트 i를 뽑아보겠대요. 이게 출력을. 그러면은 얘는 i 실행 자체가 안 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빌드 쪽에서 빌드라고 하는 게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이 코드 실행 전에. 그게 컴파일 타임이고, 그때 이미 에러 일으키면은 아예 실행조차 안 된다 인 거고요. 런타임은 일단은 실행을 해야 돼요. 내가 컴퓨터가 이 상태에서는 뭐 틀린지 안 틀린지 알아볼 수가 없다. 근데 실행을 해보니까 하는 거죠.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크게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뭐 컴파일, 런타임 찾아보면은 히스토리도 맺고 이쪽 있죠. 순서가 이제 컴파일 한 다음에 런타임을 하죠, 당연히. 그냥 뭐 좀 더 읽어보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출발선상에
달리기 하는 사람 이렇게 둘이서 준비하고 있는데 컴파일 타임은 한 명이 여기가 있는 거죠. 출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컴파일에서 너 이상하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런타임은 맞는 것 같아서 출발을 딱 했는데 여기 막 함정이 있는 거예요. 홀이 있대. 홀 장애물이 있고 그러면 여기 빠지죠.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에 A 자동차를 하나 만들고 싶어서 new 했는데 자동차인데 페라리를 끌고 싶대요. 이 문장을 오류가 없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 주시면 될까요? 클래스가 우선 다 있어야 되니까 자동차 클래스에 페라리 클래스가 있으면 돼요. 네, 여기까지만 하면 아직은 오류가 생기죠. 컴파일 오류네요. 그죠? 페라리는 자동차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 이 페라리를 자동차에 상속을 시킵니다. 익스텐드였죠. 그럼 이제 자동차의 자녀죠. 자동차가 부모고 페라리라고 하는 객체가 자녀예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좀 품을 수 있죠. 근데 레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하나 더 있대요. 그래서 레이 그 객체 A 레이한테 아니다. 페라리부터 해야겠다. 그죠? 페라리 객체를 따로 만들어요. A 페라리예요. 그리고 얘한테 A 자동차를 이렇게 넣고 싶어요. 자, 이제 그 형변원에 대해서 계속 보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를 그림으로 계속 그려보시면서 이 페라리 A에 여기에 8번째 줄에 A 자동차가 지금 안 들어가지거든요. 이거 빌드부터 에러 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뜨죠. 콘솔에. 여기서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타입이 안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이게 위에 거는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페라리랑 연결된 것 같은데 그 연결된 거를 나는 또 다른 이제 리모컨에 연결 주겠대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페라리 뉴가 항상 객체예요. 받겠다고 하는 애가 자동차래요. 파랑 색깔. 근데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상속이 됐고요. 상속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짝 제한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원래는 페라리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변수가 하나 생겼고요. 얘가 패, 얘는 자동차고 뭐가 페라리 이렇게 받는데. 그래서 얘한테 말하는 거죠. 너 가지고 있는 리모컨 좀 나한테 넘겨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바 코드에 데이터 타입이랑 변수를 계속 보고 계신데요. 타입에다가 우선 기본적인 원칙은 이 타입에 맞춰준다가 원칙이죠. 근데 상속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형변하는 데에서 꽤 막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게 A 자동차는 어쨌든 자동차 타입인 거거든요. 얘가
자녀를 잠깐 받기는 했지만 이 타입으로서 인정되는 거, 컴퓨터가 인식하는 거, 그거는 자동차 클래스란 말이죠. 이 리모컨이 들고 있는 것도 자동차예요. 페라리라고 하는 또 자녀 클래스로 타입이 막 변환이 된 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체가 본질이 바뀐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내 마음대로 이 부모 클래스를 자녀 클래스에 넣는 이런 행위는 안 되게끔 막아놓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내가 여기서 부모지만 나 자녀한테 억지로 넣을 거야 할 때 강제로 형변화 시킬 수 있었거든요. 이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라고 하는 자동차 하나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레이는 클래스 얘도 자동차를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레이한테 이제 뭐를 한번 줘보고 싶냐면은 저 지금 자동차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거는 당연히 안 돼요. 그러면 형변환을 해보세요. 강제로. 이 형변환은 되죠. 지금 빌드에 문제는 없는데 이제 캐스트 에러가 나요. 이것도 오류가 난 거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exception 났거든요. 클래스 캐스트 계속 얘기했던 그 형변환 나왔네요. 그죠? 자동차가 이제 페라리를 가리키는 걸로 약간의 변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페라리에 대한 그걸 맞춰주게 되면은 걔는 어찌저찌 맞출 수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맞춰진 A 자동차를 갖고 똑같은 자녀지만 옆에 있는 자녀인 레이로 바꿀 때 요거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러 나요. 근데 컴파일 쪽에서 몰라요. 코드를 쭉 살펴봤는데 뭐 자녀고 부모고 부모를 형 변환시켰으니까 맞겠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행을 해보니까 얘는 페라리 쪽에다가 살짝 변형시켜 놨는데 레이로는 또 맡기지 않는다가 이제 결론이거든요. 얘가 에러예요. 테스트 형 변환이 그 부모로 상당히 다양한 자녀를 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셋째, 넷째, 다섯째 막 쫙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때 부모 클래스 가지고 컨트롤을 하게 돼요. 근데 뭔가 이상한 경우가 생긴다면은 아마도 내가 쓰다가 요런 식으로 한 거죠. 지금 이렇게 옆에 있는 자녀의 것을 변형한 그 어떤 정보를 갖다가 그 형제한테 넣으려고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서 에러가 나요. 이 부분이에요. 지금처럼 페라리에 있는 페라리랑 레이는 부모 자동차잖아요. 똑같죠? 근데 옆으로 갈 수는 없어요. 약간 1대1만 돼요. 테스팅. 보시면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랑 또 달라요. 지금까지는 부모, 자녀 이렇게 상속하는 걸 봤는데 그때는 그 모습이 뭐 사람의 A 사람이 뉴 했는데 철수?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코드는
그 사람의 점이 찍혀져 있어요. 점이 찍혀져 있으면은 메서드든가 속성이든가 둘 중 하나가 될 텐데 그런 놈이 8을 받는데요. 분명 객체인데 이게 어떻게 써야 될까요? 위에가 이제 힌트죠. 2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점 나이로 받는다는 소리는 저 클래스에 있는 속성에 인트를 받는 놈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이가 인트죠. 그러면은 왼팔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소리죠. 일단은 왼팔 이렇게. 근데 이 왼팔에 데이터 타입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놈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거든요. 8이라고 하는 게 인트든 스트링이든 그리고 8 여기 사람 이거 다 하나의 타입이니까 그런 타입의 8이라고 하는 타입의 A 왼팔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좀 그려지시는지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왼팔에 대한 지금 오류는 풀렸는데 이제 팔이 없죠. 그래서 팔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빈 것만 만들어도 돼요. 객체를 만드는데 그냥 뭐 빈 것만 있어도 상관은 없죠. 팔에 그 익스텐드 해가지고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이거 굳이 안 해도 아까 되긴 했죠. 얘는 지금 상속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클래스를 내가 타 클래스에 있는 걸로 지금 받아서 쓰는 건데 클래스라고 하는 게 지금 타입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클래스를 이와 같이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거를 토대로 올바른 리턴 타입을 같이 풀어볼게요. 자, 메서드들을 다 해놨는데 이번에 리턴 타입이랑 좀 겹쳐놨어요. 그리고 클래스가 로봇이고 사람이 두 개가 있는데 걔네들이 지금 뉴를 안 했어요. 뉴를 안 했는데 메서드 막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메서드의 타입 중에서 이제 스태틱이 들어가 있겠죠? 자, 우선은 클래스 로봇을 만듭니다. 위에 거 하나 예시로 들어드리고 그 다음 거 볼게요. 일단 스태틱이어야 되겠고 스태틱의 리턴 타입이 int죠. 이름은 지금 get 정수가 들어있는 거고 그거의 return은 뭐든 하시면 돼요. 현재 이 코드들이 오류가 안 나게 해보는 게 일단은 목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알면 돼서 이 두 번째 줄 불린 B에 대해서는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자, 지금 세 번째 이거를 한번 봐야 돼요. 사람을 가지고 오는 그런 메서드인데 그럼 리턴 타입이 뭐가 된다는 소리죠? 이 친구가 얘 결과가 남았을 때 이 타입은 사람이래요. 이거 맞죠? 그러면은 사람을 리턴을 해준다.
스트링을 리턴해준다. 완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서 그 데이터 메서드를 스태틱이죠 일단은. 그리고 사람을 리턴하고 그 이름은 getSa람 리턴 해서 이제 어떻게 줘야 될지가 좀 생각해 보실 부분이에요. 자, 사람 없죠 일단. 클래스 빈 거라도 만들어 놔야 에러는 안 일어나고요. 지금 현재 그 저거상 컴파일러상은 리턴만 에러래요. 꼴이 맞아 들어갔어요. 틀은. 그러면은 요 사람 get 사람의 리턴은 뭐를 주면 될지요? 여기 클래스의 사람은 설계도죠. 설계도는 데이터예요. 설계도는 아직 안 찍어냈잖아요. 안 찍어냈으면요 데이터가 아닙니다. 생성이 안 된 거예요. 이 설계도대로 뭔가 찍어내야지 데이터가 돼요. 지금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은 데이터가 여기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네요.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객체를 시켜줘야 올바르게 리턴이 되는 거라서 객체 시키면 돼요. 이게 객체화 하는 거였잖아요. new.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넘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 그냥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우리가 계속 봤던 모양 꼴인데 이거를 함수에 한번 이제 갔다 오는 거죠. 저게 완전히 리턴 값으로 치환이 돼서 그냥 단순히 지금 이렇게 대응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보면 또 보이긴 하는데 이게 함수 들어가고 하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의 데이터를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사람 2 하나 해서 볼게요. 그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되겠죠. 자, 사람의 A 사람인데 널이야. 널은 없다를 표현하는 건데요. 객체 타입에서는 널이 있죠. 인트나 이런 거에는 널이 없어요. 인트나 뭐 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이 0이나 해요. 아니면 false든가. 근데 객체로 들어와서 객체라고 하는 거 우리 클래스잖아요. 그런 걸로 만들 땐 널이 있고요. 이 널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넘겨주겠다. 그래도 2번이 됩니다. 왜냐면은 객체화인데 안 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널도 되고요. 자, 지금 사람 1번째에서는 이렇게 new 사람을 직접 갖다 붙였고요. 두 번째에서는 사람을 널을 했는데 사람 3번도 되죠. 이렇게 하면은 한 번 담은 다음에 리턴 때 주는 건데
이렇게 보내주는 거랑 1번이랑 이 두 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냥 별 차이는 없어요, 지금은. 담은 다음에 얘 넘겨주고 있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대입이죠. 그리고 얘는 값으로 쓰는 거고요. 그런데 굳이 차이를 생각해 보자면 객체를 지금처럼 이 안에서 A 사람에다가 연결을 지어 놨기 때문에 다른 거를 또 해볼 수 있어요. 뭐 A 사람의 이름은 뭐 철수다 와 같은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냥 뉴 사람이라고 리턴을 해버린 이 경우에는 즉 얘한테 함수 내부에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객체에 접근하려면은 만들어진 객체에 뭔가 하나라도 연결이 돼 있어야지 이 변수 타고 가가지고 이 안에 있는 걸 건든단 말이에요. 첫 번째 같은 이 메서드들은 지금 밖에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메서드 내부에서는 이런 거 못해요. 이런 거를 내부에서 하려면 내부에서도 연결이 돼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근데 없잖아요. 이렇게 뉴 사람 그냥 써버리면은 이거 밖으로는 리턴 해가지고 연결이 됐죠. 안에서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차이가 있고 만약에 지금 이름을 내가 철수로 쓰고 싶어 그럼 사람의 이름을 받아주면 돼서 이거는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인데 4번 또 다른 방법 이거는 이것도 그냥 생각을 했었던 거네요. 별건 아니었고 그 담아가지고 보내느냐 아니면 그냥 바로 보내느냐 그런 걸 좀 같이 보려고 했던 거여서 그런데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좀 천천히 더 볼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완성해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거 5, 6번 같이 해볼 거예요. 사람을 리턴하는 사람 5번은 4개 변수를 2개를 받아야 되네요. 1, 2, 3은 뭐로 받을까요? int 좋습니다. 그 다음에 false니까 올리기. 네. 요거를 이제 하셨으면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냥 이제 요건 시나리오인데 사람을 봤는데 1, 2, 3을 주고 false를 주면은 글쎄요 뭘 하나 만들어 봐야 되는데 사람 1, 2, 3번 학번인 거고요. 그 다음에 false는 출결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false는 출석 안 한 거야. true는 출석을 한 거예요.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정보를 조합을 해볼게요. 그런다고 하면은 얘가 학번이니까 그냥 한글로 써볼게요. 학번을 받았고 두 번째 거를 출결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학번, 그 사람한테 정보를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랑 객체가 하나 필요할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 뭐 학생 한 명, A 사람 한 명에다가 new를 해야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A 사람한테 학번에 너 지금 1, 2, 3번이니까 이렇게 넣어줘야 될 거고, A의 출결이야. 출결 상태라고 좀 바꿔놔야겠다, 그죠? 그리고 얘는 찾는 학번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지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리턴은 뭐 A 하면 되고,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림으로 자꾸 상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사람의 지금 학번이랑 출결이라고 하는 속성이 없어요.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학번은 아까 int였죠. 그래서 int의 학번 만들 거고, 그리고 불린의 출결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여기 문제가 없이 잘 해결이 돼요. 그럼 얘가 하는 역할, 하는 일 생각을 해봅시다. 로봇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스태틱을 사용을 해서 사람 5번을 불렀어요. 부를 때 데이터를 좀 줬죠.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줍니다. 이렇게. 얘 메서드는 그 생성을 이 안에서 뭐를 하냐면은 변수 하나를 생성을 했네요. 사람 A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A가 연결을 짓죠. new 사람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이 new는 항상 안 보여요. 상상하셔야 되고 메모리는 뭐 힙에 있습니다. 자, new 사람에다가 내가 지금 학번이랑 그 다음에 출석에 대한 정보를 넣으려고 하니 그 정보들을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번이랑 출결이라고 하는 변수를 놓아주니 그 A 쪽에 학번에 접근하고 출결에 접근해서 이게 찾는 학번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출석 상태인 거잖아요. 이 동그라미 친 데이터를 여기에 대입을 해야죠.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그림을 자꾸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6번은 마찬가지로 받고 있는데 이게 좀 모양이 다르죠. 지금 이 모양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리턴 타입이 뭐예요? 이 메서드에? 리턴 타입이 조금 잘 모르겠으면 매개 변수부터 똑같이 설정되죠. 매개 변수는 우선 얘도 마찬가지로 int a에다가 불린 b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리턴 타입이 지금 사람이 맞나 싶은 거예요. 뭐 받고 있어요? 이 결과를 받고 있는 거 없죠? 없다는 거예요. 리턴 타입이 없다고요. 그러면 void였죠.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void. 리턴 타입은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였고요. 오늘 계속 연습을 좀 해봅시다. 전사가 가지고 있는 변수 무기를 만들어 줄게. 자, 전사 하나가 캐릭터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거 객체죠. 그래서 우리는 워리어 뭐 하든가 아니면 한글 전사로 만들어 주고요. 이 전사가 무기를 갖고 있대요. 이렇게 칼 아니면 또 활 갖고 있고 하대요. 근데 전사의 변수를 잘 보시면은 한 개입니다. 무기 한 개.
이거는 변수로 있단 말이죠. 클래스로 어떻게 만들어줘야지 지금 이 코드가 올바르게 실행을 한 것으로 에러가 안 나고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선은 전사 클래스가 필요해요. 전사 클래스도 일단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그 클래스들 모두 다 필요한 거죠. 일단 new가 들어갔다. 그러면 클래스가 있다는 거잖아요. 활 클래스도 있는 거고요. 칼 클래스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러면 7, 8, 9번의 행을 어떻게 추가를 해줘야 될지는 좀 생각을 해보세요. 무기 일단 전사에 다 있단 소리죠. 우선 요거는 이 말은. 그래서 전사의 속성을 가지는데 A 무기가 문제예요. A 무기라고 있으면 돼요. 근데 A 무기가 뭐 스트링 이런 타입으로 있을 수 있는가예요. 안 되죠. 스트링이 활을 받거나 칼을 받거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거 부모 클래스 만들어서 상속하면 되죠. 우리 두 개 받는 게 안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클래스 무기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활이랑 칼에다가 무기를 상속시켜요. 무기라고 하는 클래스로 받으면 되는 거죠. 상속, 부모, 자녀. 부모는 자녀 여럿을 받을 수 있다. 에서 온 거죠.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전사에서 이름, 나이, 자기소개 이런 걸 좀 하고 있고 공격을 지금 하는데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 좋겠네요. 우선 현재 전사 클래스에는 세 가지의 변수가 들어있죠. 속성으로. 그리고 하나의 메서드가 있어요. 자기소개를 해서 디스 나이, 디스 이름 하면은 이게 스스로를 지칭을 하는 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얘가 지금 클래스에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다시 또 꼭 그리셔야 돼요. 전사 클래스에서 new가 된 거예요. 안 보이는 그 안에 있는 이름을 지칭을 해야 돼서 여기 클래스에서 this라고 했어요. 그럼 this라고 하는 거는 new 클래스 안에서는 뭐 어떻게 적혀 있을지는 몰라요. 그냥 나이라고 하는 거 그게 쓰였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기께 쓰인 거를 표현하는 것이라서 this를 썼어요. 클래스에서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화살표를 쓸 때도. 자,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만들고요. 대입하고 메서드 넣고 지금 나이에다가 플러스 1을 시킨 다음에 자기소개를 했을 때 20살이 하나 늘어나는 것도 보이고요. 30이라고 대입하고 칸이라고 대입하니 데이터들이 완전히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름과 뭐 나이 데이터들을 같은 메소드 한 개를 쓰고 있는데 메소드는 하나 썼죠. 뭐 바꾼 것도 없어요. 매개 변수도 안 썼죠. 그런데 바꾸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아래에 얘가 문제인데 무기를 갖고 있어요. 전사가. 그 무기가 활이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는데 걔네들을 새롭게 지금 대입을 해서 넣고 공격만 나는 딱 클릭을 했더니 그 활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칼이라고 하는 식으로 데이터가 변환되는 거죠.
재료들은 거의 다 있죠. 재료에 공격이 없잖아요. 공격은 우선 하나 만들어 놓고 보이드 공격이죠. 출력을 하나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카니가 활로 공격을 합니다. 예, 그림을 좀 그려보면 그래도 보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전사 클래스가 있고요. 그냥 전사 객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A 무기가 있다는 거죠. A 무기가 지금 그 안에 이렇게 또 클래스가 아니라 변수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19번 행 쪽에서 활을 지금 new에서 연결 짓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활이 어딘가 객체로 있겠죠. 걔랑 A랑 그렇게 연결을 했다가 그랬다가 뭐 공격 하나 실행을 하고 공격은 메소드가 이렇게 따로 있는 거고 얘를 누르니까 얘를 클릭했을 때 활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칼 객체에 얘 잠깐 떼고 이쪽으로 연결시킨 거죠. 해서 A 무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A 무기가 하는 게 뭐예요? 연결만 하고 있죠. 이런 역할만 하고 있어요. 얘 점 찍어가지고 A 무기 뭐 점 찍어서 활 이런 데 갈 수 있겠죠.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보는데 야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됩니다. 무기랑 칼은 다 있는데 전사에서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데 카니가 뭐 활로 공격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선은 얘처럼 나오면 되고 얘가 바뀌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카니도 있죠. 실은 위에서 마지막에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위에 있는 거를 이걸 카니가 아니라 또 캉으로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면은 제가 바라는 거는 이 부분이 또 캉으로 나오는 거를 바래요. 그런 식의 데이터 유연성을 가져가려고 하고요. 해서 A 무기에다가 그 활이랑 칼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 아래쪽에서 상속이 일단 되었기 때문이고 공격을 할 때 우선은 이름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카니 쪽은 제가 저 위에 이름 있잖아요. 이렇게 케이스 이름 요거는 갖고 올 수 있어요. 이름 근데 이제 활 부분을 어떻게 놔야 될지인 건데 그러면은 그 활이나 칼이라고 하는 그 알려주는 거 있죠. 식별하는 거. 걔들은 어디 있어요? 여기서 공격이 지금 활이나 칼을 써야 돼요. 활 또는 칼. 그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이 공격이라는 메서드가 여기 있는 활이나 칼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돼요? 를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림이 어렵죠? 그러니까 끌고 와야 되는 게 와 이게 저걸 어떻게 가져오지예요. 일단은 공격에는 그러니까 메서드는 중괄호가 끝나면 끝나요. 그 중괄호 내에서 쟤네들을 다 가지고 와야 되고 저 활이랑 칼이라고 하는 저 정보들이 어떻게든 들어와야 되는데
우선은 활칼에 자기들의 데이터도 없어요. 만들어 놓고 한번 또 보세요. 여기에 이제 스트링으로 스트링 웨펀이 칼이다. 이런 데이터는 좀 있어야죠. 그래야지 얘를 가지고 오겠다. 표현을 해보자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 공격에서 웨폰 갖고 오면 돼요. 이런 틀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갖고 오면 될까요? 이거를 외부에 있는 거를 내가 가지고 와야 돼요. 그거 할 때 메서드 함수에서 사용했던 방식이 뭐예요? 매개 변수였죠. 매개 변수의 의미가 외부랑 자기 내부에 있는 거를 연결시켜 준다 했어요. 해서 여기에 뭐든 이렇게 웨펀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밖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웨펀한테 주는 꼴이 되는 그런 이제 매개 변수인 건데, 그걸 사용하지 말아보는 게 지금 조건이었거든요. 해서 이제 여러모로 봤는데도 어렵어서 한번 보죠. 그 데이터는 활이랑 칼 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건 뭐냐면은 공격을 클릭을 하죠. 그러면은 활이랑 칼이 실행이 되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 얘네가 실행되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A가 있어요. A가 활칼에 다 연결을 해주는 놈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으니 여기 점 찍는 게 리모컨으로 가가지고 가서 안에 있는 것들에 뭔가를 실행시킬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활이랑 칼 쪽에다가 오히려 얘들의 해서 안 되나? 해서가 아니고 뭘 따고 있나? 칼에 프린트를 하나 시켜주는 겁니다. 메소드 해야지, 메소드. 그러니까 메소드 하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void 똑같이 공격이라고 해도 돼요. 이 공격이랑 이 공격이랑 다른 데이터 구간에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활도 하나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요 웨폰 데이터를 공격에 쓸 수가 있어요. 이걸 써보는 거죠. 요 공격은 그래서 뭐를 해주면 되냐면은 그냥 그 위에 있는 지금 A 무기 있죠. A 무기에서 공격 A 무기에 A 무기에 공격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전사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에 무기 클래스만 있어요. 활 클래스 없고요. 칼 클래스 없잖아요. 그 부모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때 이거 부모가 그 틀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오버라이딩 해가지고 썼었는데 요런 거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버라이드 딱 뜨네요. 그죠? 오버라이드. 얘도 문제 없어요. 공부했던 것들이 다 겹쳐가지고 다 쌓여서 한 번에 가서 복습을 천천히 잘 해주셔야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공격을 이렇게 할 때 이제 또 문제가 있죠. 이름이 없어요. 다시. 자, 이름, 그 웨펀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칼 데이터를 A 무기, 이거 통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거는 됐는데 이제 여기 있는 이름 데이터가 없어요. 이 이름 데이터도 어떻게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줄 수 있어요? 활이랑 칼 쪽에다가 이름도 줘야죠. 무기에 이름이라고 하는 거를 놓으면은 상속이 돼서 칼이랑 무기에 전부 다 이름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게 되겠죠? 안 써도 이름이라는 데이터에다가 활이 만들어졌을 때는 활을 넣고 칼일 때는 칼 넣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공격을 하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름을 여기까지 하면 틀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실행을 해보죠. 괄호가 조금 잘못됐대요. 잠시만요. 이게 어디에 이러지?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써있어? 여기도 그러네. 뭐 이상하게 써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그 활이랑 칼이라고 하는 게 지금 들어온 건 확인이 되죠? 네. 근데 이름이 안 들어왔죠. 널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야, 이거 널을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자, 우선은 이름은 어디 있어요? 전사에 있죠. 여기서 아까 넣었잖아요. 칸이든 뭐 칸이든. 그래서 전사 안에서 여기에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좀 이름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용자명 정도로. 디스는 좀 생략해도 돼요. 클래스 내에서 알아서 디스가 들어가는 거고. 자, 이름 사용자가 넣는 거는 여기에 그 공격을 할 때요. A 무기 통해서 사용자 명에다가 이름을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카니일 때는 카니가 들어가고요. 칸일 때 여기 하나 더 넣어볼까요? 활을 하나 더 만들고 거기서 공격을 누른대요. 그럼 이때는 칸이에요. 그러면 잘 된 거거든요. 공격을 할 때, 공격이라고 하는 거를 눌렀을 때 공격
여기에 있는 이름을 갖다가 얘한테 집어넣어주는 행위가 실은 그 A 태그, 그 A 무기 갖고 가서 다른 클래스 객체에 있는 사용자 이름한테다가 이 이름 하고 요 데이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걸 한 건데 코드가 다음과 같아요.